밤이 깊어지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낮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를 떠올리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가벼운 말투였던 순간.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내가 잘해줄수록 점점 나를 가볍게 대하는 것일까? 나는 거의 한 세기를 살며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그리고 직장과 모임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처음에는 가장 환영받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가장 쉽게 부탁받고 가장 쉽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기보다 인간의 아주 단순한 습관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곁에 있는 친절을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이 되고 그 익숙함은 결국 조심스러움을 잃게 만듭니다. 나는 한번 작은 식당에서 이런 장면을 조용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배려하고 늘 계산을 먼저 하고 항상 상대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를 좋은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들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 그 정도는 해도 되지라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오래된 깨달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친절은 아름답지만 경계가 없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잘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관찰하며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친절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경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당신을 소모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주는 사람보다 스스로의 기준을 가진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치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태도를 조심하게 됩니다. 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때때로 자신의 마음까지 희생하려 할까요? 아마도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긴 세월 동안 배운 또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잃어가며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잃은 사람은 결국 어떤 관계에서도 오래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친절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더 많은 친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언제나 균형 속에서 건강해집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이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관계 속에서는 존중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람은 잘해주면 점점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행동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싸움도 아니고 거친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조용하고 단순한 행동입니다. 내가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목격했던 인간관계의 아주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당신에게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너무 많이 낮춥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당신이 스스로의 품격을 지킬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래전 한 모임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은 늘 밝고 친절했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았고 작은 일이라도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를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자주 부탁하기 시작했고 그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에게 부탁하는 말투 속에는 예전의 조심스러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함이 쌓이면 조심하던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왔습니다. 왜 사람은 친절한 사람을 점점 더 가볍게 대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경계가 없는 사람을 안전한 존재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언제 부탁해도 괜찮고, 언제 연락해도 괜찮고, 언제 기대도 괜찮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균형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번 어떤 젊은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위해 늘 시간을 내고 항상 상대의 사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를 가볍게 보는 것 같을까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너무 쉽게 내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을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신기하게도 이런 신호를 아주 빠르게 느낍니다. 나는 가끔 자연을 보며 인간관계를 떠올립니다.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만약 둑이 없다면 물은 끝없이 낮은 곳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경계가 없다면 사람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친절에 대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절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절은 서로의 존중을 지키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상대도 그 존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면 세상도 결국 그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달은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항상 이렇게 힘들까요?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인간관계에서 존중은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시간을 어떻게 지키는지, 어떤 부탁에는 웃으며 받아들이고 어떤 부탁에는 조용히 거절하는지,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나는 지금도 종종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한 기준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바로 그 방식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친절했지만 존중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 행동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놀라울 만큼 분명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늘 마음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친절하지만 늘 지쳐 보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한데도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조금씩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친절과 약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친절은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함입니다. 그러나 약함은 자신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나는 오래전 한 회사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직원은 늘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항상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고 자신의 일이 늦어져도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가 거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힘들어 보이는 날에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해도 될까요?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익숙해지는지 다시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반복되면 그것은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나는 전혀 다른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친절했지만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또는 이번 일은 제가 맡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정했고 설명도 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기준이 없는 사람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선을 넘지 않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왜 거절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과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서로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주 들려줍니다. 친절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러나 친절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친절은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하듯 상대도 나를 배려할 수 있는 관계, 내가 시간을 내어줄 때 상대도 나의 시간을 존중하는 관계, 이런 균형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은 유지하되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따뜻하게 대하되 스스로의 기준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세상도 결국 그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태도는 말 한마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행동이었지만 그 이후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려 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의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차이를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말보다 행동에서 더 크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작은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은 늘 밝고 친절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항상 웃으며 대답했고 누가 부탁을 하면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모임에서 그는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일을 부탁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 말은 길지도 않았고 거친 표현도 없었습니다. 단지 단정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멈추었고 그에게 다시 같은 방식으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태도를 바꾸는 조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를 가볍게 대하기 쉽습니다. 사실 오늘은 일이 많아서 조금 바쁜 상황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일수록 상대는 당신의 상황보다 당신의 미안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러면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다시 부탁해도 괜찮겠구나. 하지만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또는 오늘은 힘들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공격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조용한 거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경계가 흐려지고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나는 자연 속에서도 이 모습을 자주 떠올립니다. 나무를 보면 뿌리가 깊을수록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인간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작은 부탁이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정감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이런 안정감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태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강하게 말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며 조용히 기준을 맞추게 됩니다. 나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지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우리는 타인의 기분을 배려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데는 서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관계는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존중할 때 상대도 그 시간을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길 때 상대도 그 마음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장면을 또 한 번 기억합니다. 나는 평생 많은 모임을 지켜보며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서 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불편해하면 먼저 움직이고, 누군가 계산을 해야 하면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조용히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가 늘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보며 종종 생각합니다. 인간은 익숙함에 너무 빠르게 길들여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행동도 반복되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는 한번 작은 식당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항상 계산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친구들이 고마워하며 다음에는 우리가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날도 식사가 끝나자 자연스럽게 모두가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가 계산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지친 기색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늘 양보하는 사람은 결국 가장 가볍게 취급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닐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랜 세월 관찰하며 느낀 것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익숙해지면서 조심하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서 경계를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주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존중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늘 양보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아마도 갈등을 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조금 더 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양보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나는 점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계속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국 더 큰 불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는 처음부터 서로의 기준이 분명할 때 더 오래 안정됩니다. 나는 자연 속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떠올립니다. 나무가 숲속에서 자랄 때 서로의 공간을 지키며 자랍니다. 만약 한 나무가 지나치게 넓게 뻗어 다른 나무의 공간까지 차지하면 숲의 균형이 깨집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서로의 공간이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름답지만 자신의 공간을 지키지 못하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까지 허락하는지를 보며 관계의 기준을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양보한다면 세상은 그 양보를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느 순간 조용히 선을 그으면 사람들은 그 선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부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는 그런 변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강하게 말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주고 배려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쉽게 부탁하고 쉽게 선을 넘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을 더 존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한번 오래 알고 지내던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는 매우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모임에서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에게 부탁할 때 늘 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누군가는 그의 시간을 쉽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참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그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 시간을 가볍게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의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며 당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주고 언제든지 부탁을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자신의 계획을 바꾼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시간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면 사람들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나는 종종 자연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이 흐를 때 강둑이 없으면 물은 어디로든 흘러갑니다. 그러나 강둑이 있으면 물은 그 안에서 힘을 얻어 더 멀리 흐릅니다. 인간의 삶도 비슷합니다. 기준이 없는 친절은 쉽게 흩어지지만 기준이 있는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매우 빠르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강한 말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쉽게 부탁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차분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계획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놀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부탁하는 말투가 달라지고 기다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인간관계의 단순한 진실을 다시 느낍니다.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사람들도 그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을 얻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작은 거절로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나는 그 순간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한번 젊은 시절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 나는 한 후배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누구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는 거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거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나는 그에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후 그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또다시 일을 부탁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도 않았고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부탁하지 않았고 부탁을 하더라도 먼저 그의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후배는 어느 날 놀란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단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균형이 만들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거절 하나가 관계의 공기를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거절을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나는 자연 속에서 이 모습을 자주 떠올립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이런 중심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태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강하게 말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항상 양보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신의 시간을 지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말투가 조심스러워지고 부탁을 할 때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관계를 끊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절의 방식입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상대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차분하게 자신의 기준을 말하면 됩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때때로 인간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나는 그 변화를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일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면 그 안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주변을 배려하며 모든 부탁을 받아주던 때에는 사람들의 태도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신의 시간을 지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변화를 낯설어합니다.
늘 웃으며 받아주던 사람이 어느 날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잠시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부탁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먼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또는 시간 괜찮으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작은 말 한마디 속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의 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는 오히려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경계가 흐려지고 상대의 시간과 마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자연을 보며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숲속에서 자랄 때 서로의 공간을 지키며 자랍니다. 만약 한 나무가 다른 나무의 공간까지 지나치게 뻗어버리면 결국 두 나무 모두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서로의 공간이 있을 때 관계는 더 오래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거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워지기 위해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합니다. 자신의 시간도, 계획도, 마음도 모두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계가 사라지면 관계는 오히려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항상 모든 것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약속이 갑자기 바뀌어도 그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고, 자신의 계획이 밀려도 상대의 사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저를 쉽게 대하는 것 같을까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존중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지키고 나의 계획을 존중하고 나의 마음을 가볍게 내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관계는 더 안정됩니다. 예전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지던 부탁도 줄어들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인간관계의 아이러니를 다시 느낍니다. 조금 물러서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지킬 때 관계도 함께 지켜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친절을 쉽게 이용하게 되는 걸까요? 나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며 조금씩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친절을 쉽게 이용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히 사람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고마워하고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간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경계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모습을 자연 속의 물 흐름과 자주 비교합니다. 물은 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만약 둑이 없다면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낮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상대가 언제든지 받아줄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사람의 부탁은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달라는 부탁이었고 간단한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언제나 괜찮겠구나. 나는 어느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조심스럽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도와주는 것이 이미 정해진 역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인간관계의 또 다른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친절을 보며 그 사람의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언제든지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면 사람들은 그것이 당신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조금 다른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공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다가 결국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는 항상 이렇게 바쁜데도 마음이 허전할까요? 그 질문의 답은 때로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기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경계가 있을 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관계 속에서는 존중도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신의 시간을 지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놀라지만 곧 그 기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 더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변화를 볼 때마다 인간관계의 단순한 원리를 다시 느낍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허락하는지를 보며 사람들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아주 단순하지만 강한 진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가볍게 대할 때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많은 배려를 보여주며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관계의 균형은 오히려 더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의외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대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며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가볍게 사용한다면 사람들도 그 시간을 가볍게 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삶을 존중한다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기준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오래전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계획을 먼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담겨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라는 듯했지만 곧 그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기준을 보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면 세상도 그 모습을 비추듯 따라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을 가볍게 대하면 세상도 그 기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나는 종종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을 얻기 위해 거대한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부탁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탁을 거절하는지,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준을 보며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조정합니다. 나는 자연 속에서 이 모습을 자주 떠올립니다. 강은 자신이 흐르는 길을 스스로 만들며 나아갑니다. 그 길이 분명할수록 물은 더 힘있게 흐릅니다. 그러나 방향이 없으면 물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삶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보냅니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행동은 결코 거칠거나 공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조용하고 단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설명은 상대의 태도를 크게 바꾸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데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그 차이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설명보다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오래전 작은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들에게 자주 부탁을 받는 사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늘 웃으며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군가 또다시 부탁을 하자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그 말 이후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려운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멈추었고 그에게 다시 같은 부탁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인간관계의 중요한 진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기준은 약해지고 기준이 분명할수록 말은 짧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절할 때 긴 설명을 덧붙입니다. 상대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안해하고 있구나.
다음에 다시 부탁해도 괜찮겠구나.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기준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생각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종종 자연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깊은 호수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속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얕은 물은 쉽게 흔들리며 소리를 냅니다. 인간의 태도도 비슷합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 깊이를 느낍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이런 침묵을 통해 상대의 기준을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아도 단정한 침묵 하나가 충분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부탁하는 방식이 조심스러워지고 말을 건네는 태도도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짧은 말과 조용한 침묵이 당신의 기준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 속에서 당신의 삶의 기준을 읽어냅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해질 때 관계는 조금 더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가을을 지나며 조용히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조금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인생에서 소중한 부분이지만 그 관계가 당신의 마음을 계속 지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오래 건강하게 이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관계에는 한 가지 중요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뜻함은 유지하되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친절은 나누되 자신의 삶을 가볍게 내어주지 않는 것, 이 균형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나는 종종 해 진녘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동안 바쁘게 움직이던 세상이 저녁이 되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바람도 조금 잔잔해집니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시선, 그리고 때로는 불필요한 관계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마음의 평화, 조용한 존엄,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잘해주면 때로 당신을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기 시작하면 세상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면 사람들도 그 시간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도 그 마음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비밀은 상대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 태도는 말보다 강하고 설명보다 분명하게 세상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삶의 책임이자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자신의 기준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의 공기가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 세기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삶을 시작한다면 1년 뒤 같은 시간에 당신은 전혀 다른 풍경 속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